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캐나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지금 와서 좀 촬영하고 있고요. 벌써 캐나다 온 지 벌써 한 16일? 17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지겹네요. 네, 빨리 서울에 돌아가고 싶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즘 뭐 서울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제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제 뉴스 이제 실시간 검색을 하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요새 조국 그 민정수석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실시간 검색에서 뭐 힘내세요 조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퇴하세요 조국 뭐 이렇게 두 가지 양분돼서 좀 여론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요번에 그 조국 수석이 밝힌 그 벌금제 그 부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더 매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전반적인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정치 얘기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부자들한테 벌금을 더 걷는다는 게 사회 정의에 더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론상으로는 사실 그게 맞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내듯이, 그 부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더 매기는 게 그게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하긴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은 뭔가 이 정책들이 보면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부자들한테 벌금을 더 매기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벌금을 덜 매긴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이나 재산의 파악을 엄밀히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차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말이 좀 새나갈 수 있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조건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 차명으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벌금을 덜 내기 위해서 차명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 제대로 못 하거든요, 사실은.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재산 파악을 현행 잘 못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재산에 따라서 어떻게 그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사실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전혀 괴리감이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도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오르고 오히려 지금 집 살 사람들은 다 전세 수요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전세값은 이제 계속 오를 거란 얘기죠. 전세값 계속 오르는 것도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특혜 그 당첨이 된 일부만 혜택을 받는 구조인데 그게 어떻게 사회 정의에 부합되고 그게 집값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책들도 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거든요. 정시는 아시다시피 우리 봤던 수능인 거예요. 그냥 학력고사 수능. 그러니까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수시는 뭐 특기생.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조국 따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로 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의전 대학까지 간 거잖아요. 수시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실력보다는 수시는 약간의 그런 백과 그 다음에 그런 정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수시 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그 개천에서 진짜 욕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완전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확대하면은 오히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부정과 비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이번에 그 원전의 폐기도 여러분 그 원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전을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하고 석유한방 안 나는 그런 국가가 원전 폐기하고 태양열 발전으로 과연 원전은 대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좋은 기술력을 지금 다 그냥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전 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현실과는 항상 안 맞는 정책들을 내놨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북한 문제도 그래요. 제 생각은 북한한테 좋다 좋게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냐는 거죠. 전면적으로 계속 미사일 계속 쏴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옳은 거냐? 사실은 그 제 생각은 이거는 좀 더 얘기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정책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그런 비현실적인 정책들,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꾸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국을 찬성하는 국민, 조국을 반대하는 국민, 이렇게 갈라놓고 있고, 지금 일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것보다 사실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일본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미래 지향적으로 일본과도 잘 지내는 게 미래 지향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냥 토착 외구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딱 반으로 가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이 자꾸 반으로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가뜩이나 뭉쳐야지, 앞에 그 북한이 지금 옆에 있는데 뭉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으로 갈라놓는 정책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고, 이번에 지금 서울대생이나 지금 학생들도 지금 조국 관련된 사퇴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국 그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빨리 종식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하는 이유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현실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상에 빠져 있는 정책 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